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종사는 어떤 공부를 할까? 항공법 네 번째 편 에어스페이스 첫 번째 편입니다. 에어스페이스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세 개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캐네디언 에어스페이스는 총 세 가지로 또 작게 나누어 봤는데요. 캐네디언 도메스틱 에어스페이스랑 알티미러 리전 그리고 컨트롤 하이 레벨 에어스페이스 총 세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캐네디언 도메스틱 에어스페이스. 자, 이거는 왜 도메스틱 에어스페이스가 뭐로 나눠 있냐면은 노던이랑 사우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자, 캐나다에만 좀 굉장히 특별한 뭔가 특성 같은 게 있는데 캐나다 북쪽에 노던 도메스틱 에어스페이스에 특히 요 지점쯤에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치고 있죠. 대략 한 요쯤에 그 자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magnetic north가 캐나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네디언 도메스틱 에어스페이스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캐나다는 북쪽에 특히 그 누나부 쪽에는 자복이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노던 도메스틱 에어스페이스 비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 나침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노던 도메스틱 에어스페이스 남쪽에서는 괜찮은데 조금 북쪽으로 넘어가거나 중심부로 가게 되면 그 자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던이랑 사우던을 나누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우던 도메스틱 에어스페이스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이 magnetic track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도에 magnetic track을 보시고 뭐 airway나 air route 그리고 airport runway 그죠? 그 활주로 그리고 넘버나 그리고 magnetic bearing 모든 걸 다 magnetic으로 쓰시면 돼요. Southern Domestic Airspace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Northern Domestic Airspace는 자 여기에 진북이 있다고 했죠. 요 사이에 요쯤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True Track을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Northern Domestic Airspace는 True Track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ltimeter region이에요. 아까 그 나눴던 Southern Domestic Airspace랑 Northern Domestic Airspace랑 같은 지역인데 이제 Southern Domestic Airspace의 그 같은 지역은 altimeter setting reg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Northern Domestic Airspace에 있던 그 장소는 Standard Pressure Region이에요. 자, 요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8,000피트 이하에서 그리고 그 altimeter setting region에는 18,000피트 이상을 제외하고요. 18,000피트 이하에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ltimeter setting region은 가장 가까운 공항에 altimeter 세팅을 고도계를 맞춰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18,000피트 포함해서 그리고 이상에서는 standard pressure 29er decimal 92 inch of mercur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altimeter setting region 남쪽이죠. 그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처럼 알티미터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18,000피트를 넘어서 보게 되면 스탠다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하지만 스탠다드 프레셔 리전에는 일단은 이륙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 에어드롬 엘리베이션에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륙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레벨업 하기 전에 바로 299.2 스탠다드 프레셔로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그 RTG 상관없이. 18,000피트 이하든 이상인 상관없습니다. 스탠다드 프레셔 리전은 무조건 이 착륙을 제외하고는 스탠다드 프레셔 29er decimal 92 inch of mercury를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언컨트롤 에어스페이스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컨트롤 에어스페이스는 ATC가 있는 곳이에요.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ATC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에어스페이스입니다. 요 내용은 자세하게 또 다음 편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Uncontrolled Airspace는 비행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클래스 G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Frequency는 126.7 MHz를 주로 사용하고 하지만 CARS, 즉 Canadian Air Regulation은 법규는 꼭 지켜야 됩니다.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뭐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지만 법은 지켜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trol High Level Airspace가 있어요. 자, 아까는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는 세 개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outhern Control Area가 있고 두 번째는 Northern Control Area가 있고 아까는 Southern이다 Northern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Arctic Control Area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진북, 자북 뭐
진북, 좌북이나 뭐 알티미러 이런 건 관계없이 그냥 컨트롤을 어느 알티튜드부터 컨트롤 해주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주로 하이 레벨 에어스페이스라고 한다면 18,000피트 이상을 하이 레벨 에어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캐나다의 특성에 따라 원래 18,000피트 이상부터는 클래스 알파라 그래서 컨트롤 에어스페이스인데, 사우던 컨트롤 에리아에서는 당연히 18,000피트에서 정상적으로 컨트롤 에어스페이스예요. 하지만 노던 컨트롤 에리아가 되면 플랫 레벨 230라 해서 23,000피트가 돼야지, 23,000피트 이상이 돼야지만 컨트롤이 되고요. 신기하게도 18,000피트와 23,000피트 사이는 언컨트롤돼요. 좀 되게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북극에 가까워지면 Arctic Control Area라 그래서 18,000피트가 전혀 아니죠. 27,000피트 이상에서부터만 컨트롤이 돼요. 네, 요 점 잘 유의해 주고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옵니다. DC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18,000피트에서 최대 6만 피트까지 된다는 거죠. 6만 피트로 나누는 부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18,000에서 6만 피트 사우던 컨트롤 에리아, 노던 컨트롤 에리아는 23,000에서 6만, 그리고 아르틱 컨트롤 에리아는 27,000에서 6만까지입니다. 자, 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요약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Canadian Domestic Airspace는 Northern이나 Southern Domestic Airspace가 되죠. 이거는 자북이냐 아니면 진북을 사용하냐, 그걸 보시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Altimeter Region은 Altimeter 세팅을 언제 해주고 Standard Pressure, Standard Pressure Region은 어떻게 Altimeter 세팅을 해주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Control High Level Airspace는 이제 몇 피트에서부터 컨트롤 되는지, 사우더는 18,000이었고요. 노더는 23,000이었고, 아르틱은 27,000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에어스페이스 알파부터 걸프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미국이랑 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만 잘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정리해서 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